안녕하십니까. 베테랑스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토니권 강사입니다. 2020 베테랑스 겨울방학 특강 설명회 토플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28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베테랑스 토플이 어떤 식으로 우리 학생들의 28점 이상의 고득점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딩과 리스닝, 스피킹과 라이팅 네 과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30점 만점의 점수 중에 28점이라는 거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점수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28점이 가리키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28점 이상을 받으려면 실제 산출물, 그러니까 실제 결과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딩이죠. 물론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조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명사 이십니다. 28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평소 공부를 할 때 모든 대명사 it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하나하나 해당 명사에 표시를 하는 연습, 그 훈련, 이게 첫 번째 자질이에요. 모든 지문에 it을 표시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저희 베테랑스 토플에서 리딩 수업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2분 만에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플 같은 경우에 리딩 지문이 철저하게 이른바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읽어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문 읽기에 드리는 시간, 저희 베테랑스의 목표는 학생들이 항상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와도 2분 안에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이게 되어야 돼요. 각 패러그래프마다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게 저희는 그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추론 문제. 이제 28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려면 추론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이 9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제들 틀리는 거 감안을 했을 때 28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하나만 제가 공개를 좀 할게요. 추론 문제를 푸는 저희 베테랑스의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과 저희만의 방법론이 있는데 저희 토플팀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문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것.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추론 문제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막 머릿속으로 심오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그냥 사실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나 더 단계를 건너뛰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죄다 오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문 안에 철저하게 답이 다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게 28점 이상의 핵심 전략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학부모님들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플 리딩의 28점을 위한 공부 방식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28점 이상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베테랑스 토플 팀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수업한다라는 것도 이 세 가지 공략법 안에 다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리스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무조건 노트 테이킹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소리를 듣는 것,
이게 28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들 소리는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어디서 점수가 갈리냐면 이런 노트 테이킹 전략에서 점수가 갈리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테이킹 전략이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학원에 뭐 유명하다 하는 어떤 토플 학원에 다녀본 학생들, 저희 이제 베테랑스 토플로 오는 학생들 보면 되게 두서없이 노테이킹을 합니다.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기록을 해두는 거죠. 전혀 점수를 잘 받는데 직결되지 않는 노테이킹 방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로우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시간이 한 주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적던 아이들을 플로우 중심으로 노테이킹 방식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베테랑 스토플은 컨버세이션과 렉처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리스닝에.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트 테이킹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까지 노트 테이킹을 했을 경우에는 괜히 쓸데없이 아이들의 신경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적는데 신경을 팔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테이킹을 하지 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렉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테이킹을 철저하게 키워드 중심이 아니라 플로우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익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리딩과 연계 그리고 스피킹과 연계하는 통합형 연습을 한다. 리스닝의 점수가 잘 듣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닝 점수가 28점 이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 스크립트를 보고 들어도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렉처의 스크립트, 그러니까 글로 씌어진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주고 나서 너 이거 읽으면서 들어라 라고 해도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 자체를 소리가 됐건 읽는 게 됐건 간에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만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것보다는 스크립트를 차라리 제공을 해서 이것도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네가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서 듣고 읽고 이게 병합되는 훈련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학생들의 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피킹과 연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스피킹과 연계는 무슨 얘기냐면 리스닝 렉처를 들을 때마다 그거를 요약을 해서 말로 해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스피킹의 4번 문제가 리스닝에 나오는 렉처를 요약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한 번의 연습 가지고 두 배의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닝의 두 가지 전략, 우리 베테랑스의 전략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네, 이제 스피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잘 아시다시피 스피킹은 어, 독립형이 있고 그리고 통합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연히 독립형이죠. 독립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28점으로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주제별로 묶어서 컨텐츠를 숙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이와 경험 무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너는 공부를 할 때 학생이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베테랑스의 학생들은 나이와 경험에 대한 컨텐츠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던 그런 컨텐츠를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당신은 정부에서 세금을 어디다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 군대. 두 번째, 아이들을 위한 뭐 보육시설. 그리고 세 번째, 노인들을 위한 시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어떤 걸 하게 되겠죠? 세 번째,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다가 텍스를 돈을 써야 된다라고 저희 학생들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와 경험을 우대하는 것에 대한 컨텐츠를 이미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말이 잘 나오겠죠. 약간의 살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로 온라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저희는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학생들에게 계속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키고 살을 붙이는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는 혼자 하는 스포츠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단체 스포츠를 좋아하느냐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학생들은 단체 스포츠를 당연히 선택을 합니다. 왜? 단체 스포츠를 함으로써 인간관계, 피플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살을 조금씩 스스로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독립형에 대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저희 베테랑스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빠른 속도의 스피킹 답변이 확실히 고득점에 유리하고요. 이걸 보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떤 스피킹 점수가 잘 안 나올 경우에 28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봐 주실 게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어에 있어서 플루언시, 유창성이라는 거는 속도감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속도감이 있는 말하기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스피킹의 점수를 좌우하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delivery 점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픽과의 관련성,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출제 기관인 ETS는 스피킹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단기간의 노력 가지고 가장 빠르게 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word choice, 그러니까 어휘력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피킹에 있어서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말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전략적으로 쓰임새가 높은 단어들을 저희 베테랑 스토플팀에서 이미 선정을 해 놓고요. 그걸 학생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전에서 확실히 어휘력의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딜리버리나 타픽에 관련돼서 말하는 능력에 비해서는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리기에 가장 좋은 영역이 이 어휘력에 관련된 포인트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시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개 영역 중에 자, 베테랑 스토플 28점 이상의 전략, 라이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라이팅 28점을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리딩 책을 펴보게 시켜요. 아니, 라이팅 시간인데 왜 리딩 책을 펴보게 할까요? ETS가 라이팅에서 어떤 라이팅을 좋아하는지는 바로 반대입니다. 리딩 지문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글의 전개 방식, 그리고 트랜지션 하는 단어들, 그리고 대명사의 쓰임새, 관계대명사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체득을 할 수 있게 리딩 지문을 먼저 보고 그걸 분석을 하게 시킵니다. 두 번째, 자, ETS는 라이팅에서 확실히 단문보다는 복문의 점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 베테랑 스토플은 라이딩 수업을 할 때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although나 while 이런 복문을 만드는 접속사를 반복적으로 넣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평소에 연습을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얼더나 y를 넣을 수밖에 없고 채점자가 분명히 단문보다는 복문에 점수를 잘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3개 정도가 더 있어요.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꼭 집어넣어라 하는 표현이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냥 공개를 할게요.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잘 아시죠? A뿐만이 아니라 B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수거인데 ETS가 가장 좋아하는 수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Not only A but also B 이 구문을 저희 베테랑 스토플은 반드시 라이팅을 할 때 2개 이상을 쓰게 강제를 시킵니다. 학생들에게.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 때도 아이들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not only but also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는데 분명히 기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라이팅의 28점 이상의 특징과 목표 그리고 전략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리고 평소에 단문보다는 복문을 쓸 수 있게 그리고 라이팅을 할 때 무조건 not only 그리고 but also 이 구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으니 저희 베테랑 스토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본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저희 압구정 본원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테랑 스토플 설명에 리딩과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과 라이딩에서 각각 28점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베테랑스만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